다음은 이제 스토캐스틱 얘기를 할 건데, 스토캐스틱은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이 채권 시장에서 사용을 하던 거를 주식시장으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해봤더니, 아, 이거 괜찮은데?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 조지 레인이 스토캐스틱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쓰여 있는 책들도 있어. 근데 조지 레인한테 이 스토캐스틱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 거지. 이건 좀 더 일반론이야. 그래서 뭐 이 역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개발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사람은 이걸로 돈을 번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진 거지, 만든 사람보다. 어찌됐든 만들어냈어, 누군가가. 그래서 보는 거지. 모멘텀 지표. 산출 공식은 20일 이동평균선의 어허이, 수정 안 했네. 쏘리. 이거는 수정 예정이라고 내가 써놓고. 다시 수정을 해서 나중에 다음 사람부터 잘 알려줄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갖고 왔네. 이거는 이제 차트 기술에서 갖고 온 그림인 거고, 수식이지. 그래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캐스틱 패스트 퍼센트 K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패스트 퍼센트 K를 계산하는 공식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 패스트 퍼센트 D를 여기에서 이제 추출을 해내서 그거를 퍼센트 K, 이 슬로우 퍼센트 K로 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계산이 되면 여기에서 다시 이 슬로우 퍼센트 D를 계산해 낼 수 있다 라는 게, 이건 이제 533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슬로우 스토캐스틱 슬로우 533 얘기인 거죠. 533 얘기를 할 때 이 마지막 3, 얘가 이 3이 요 3인 거지. 요 3. 마지막 3. 그래서 N일의 단순이동 평균인 거야. N일의 단순이동 평균인 거고, 사실 N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고 M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N일 요거는 요 밑에 있는 얘거든. 또 요 5일.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3일, 아씨,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얘는, 얘가, 이씨, 뭐냐? 어디 갔냐? 아이고, 이거 없애고 싶은데. 이씨, 이 색깔을, 여기 폼이었나요? 홈이었나? 갑자기 이게 없어져가지고. 색깔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3이, 여기 있는 이 파란색 3이 이 3인 거야. 네. 이 3. 이렇게 쓰면은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좀 구분을 지어 주려고 노력을 한 거고. 어찌됐든 이제 좀, 이걸 갖고 와야 되겠다. 이 3이 거지. 이 3일과 이 3일은 같은 3일인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N일은 이 5일을 얘기하는 거지. 5일. N일은 5일이고.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이거는. 계산식을 막 두드릴 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얘는 요 3일과 요 3일이라는 거지. 파란색 3일. 파란색 3일. 하나 더 있고. 항상 공부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계속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강조하시죠. 네,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뭐 어쨌든 요즘에는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 자동으로 탁 튀어나오게 이제 수식으로 이 컴퓨터로 하면은 뭐 프로그램 해버리면은 바로 이거 나와버리니까 이 차트가 되게 쉽긴 하지. 그래서 스토캐스틱 딱 치면 우리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이걸 또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이 추세 지표에다 또 집어넣어놨거든. 물론 이제 5일 정도의 추세는 되긴 하는데 보통 5일 정도의 추세를 추세지표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내가 여기다 이제 바보탱이 영문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바보탱이 영문.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모멘텀 지표나 아니면 강도 지표 쪽에다 차라리 넣는 게 낫다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지? 그래서 열면 위에 추세 지표에도 슬로우가 있고 이 모멘텀 지표에도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거든. 네. 이거는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SMI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스토캐스틱 모멘텀 인덱스라는 거야. 그러면 스토캐스틱을 기준으로 만들어낸 지표라는 뜻이잖아. 네. 그때 그 사이에 모멘텀 지표라는 표현을 쓰거든. 다시 얘기하면 스토캐스틱은 모멘텀 지표라는 뜻이야. 영어로 표현을 하면.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여기 한글로 모멘텀 지표라고 써놨잖아. 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당황스럽지 이런 게. 영문. 이런 게 다 뭐다? 내가 기회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런 게 기회인 거야,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내가 아는 거. 이거 기회 아니야? 정확히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네. 이 단어 공부만 하는 거잖아,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디에 나오는 거야? 차트의 기술에 나오는 얘기야, 그냥. 그거를 영문하고 비교해 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알려줘야 되니까 수정을 웬만하면 이제 하나씩 눈에 띌 때마다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나한테 소송 걸 수도 있겠다, 이 새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문을 사랑합니다. 영문을 너무 좋아해. 다른 뭐 미래에셋이나 아니면 뭐 삼성증권이나 아니면 현대차증권, 네. 그 다음에 내가 유한타증권, 이렇게 HTS를 설치를 해서 일일이 확인까지 다 했었는데, 제일 괜찮은 거는 영문이더라고. 그나마. 5년 전 기준 얘기야. 지금은 이제 다른 건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하니까. HTS는 나는 영문만 본다. 네. 미래에셋이나 뭐 대신증권이나 1차 안 봐. 네. 지금은. 근데 최근 들어서 대신증권을 다시 좀 더 볼까? 그런 생각은 갖고는 있어. 기능이, 좋은 기능이 많아서. 그래서 스토캐스틱도 RSI하고 똑같이, 그지? 지표는 밑에, RSI 바로 위에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제공을 하니까. 패스트도 제공을 하지만 이제 난 안 쓰니까. 그래서 하면,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숫자도 이제 533으로 바꿔서, 여기 이거 수정을 해야 되지. 1255로 보통 이제, 디폴트가 1255니까, 533으로 이제 바꿔서 써야 되고. 증거통 역시 마찬가지로, RSI 하듯이, 스토캐스틱을 보내는 MACD 대신에 스토캐스틱을 선택을 한 다음에 기간 수정도 해야 되는 거지. 보면 되고. 얘도 뭐 산출 공식, 뭐 괌에서 괌오도도 얘도 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RSI처럼 거의 동일하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5가 있고 533이 있고 20을 쓰는 것도 있거든. 20의 뒤에 숫자 두 개가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20이면 뭐 9 정도 될까요? 하여튼 뭐 있어. 10이었나? 있어. 하나 더.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를 광고를 하는 거야. 이 광고하는 거는 이거 만든 사람이 광고하는 거고. 네. 요즘에는 이제 스윙 트레이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533이 제일 핫하지.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타이밍을 잡을 때 그거는 이제 스윙 트레이더와 단기 투자자들 때문에 이 533이 이제 굉장히 핫하게 된 거지. 과매도를 이용한 매수 뭐 과매도 이용하면 뭐 알 거고. 이것도 다 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또 다 수정했잖아. 이게 틀 바꾸니까 이런 게 다 바뀌더라고.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잔손이 많이 가더라고. 이거는 이제 크로스 매매 기법을 써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매도 이거보다는 크로스를 좀 더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라고 했을 때 크로스를 보는 거지. 크로스, 골든 크로스 또는 리테스팅 이 두 개. 그래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 타이밍을 어디서 어떻게 잡냐라고 했을 때 영웅문의 조건식에다가 이걸 때려 박은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처음에 내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증권사든지 또는 이 주식 관련된 회사든지 간에 위에는 항상 기본 차트가 제공이 되고 기본 차트 바로 위에는 기본 차트 상단 지표에는 이평선을 보통 표시를 많이 해주지. 이렇게 거의 한 99% 증권사들은 다 이걸 표시를 해준다고. 그리고 밑에 하단에는 거래량을 그냥 거의 모든 99%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이 기간은 뭐 어떤 회사는 600일, 어떤 회사는 200일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표시를 해줄 때 나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 종가나 현재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되는 모든 지표들은 다 기술적 지표다.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튀어나오는 모든 지표는 다 나는 무조건 심리적 지표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 관련된 얘기는 1도 안 한 거지, 거의. 웬만하면 내가 이쪽은 다 드러냈으니까. 그리고 이 가격 관련된 지표들만 위주로 설명을 쭉 한 게 이 기술적 지표라고. 기술적 분석. 이해됐지?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만 공부를 하면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상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굉장히 위험하다고. 리스크가. 전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뽑아내거나 막 해서 트레이딩을 막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왜? 실적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실적은 베이스 중에 베이스. 특히 이 상패를 막아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이지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거래량을 통한 또는 사람들의 심리. 어떤 심리냐면 나는 이걸 광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장이 미친 거지.
미친 시장. 가격이 10,000원에서 160,000원까지 16배가 올랐다고. 최소 16배.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광기라고. 시장의 광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 지금. 네. 어? 네. 위기인 거지 위기. 어떤 위기. 그지? 광기와 이거 쫄리지. 이거 엄청 쫄리겠지. 그지? 이거 엄청 쫄릴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쫄리죠. 이거 광기라고. 그러면 이 광기의 최고점인 거지. 이 광기의 최고점. 이 최고점이 어떤 의미를 갖지 않을까? 사람들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이 최저가들, 이런 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지지선과 저항선인 거죠. 추세선. 그러면 100% 라인이라는 표현을 내가 항상 쓰는데, 내가 만든 이 지지선과 저항선 라인은 항상 100% 라인이 기준이라고, 기준점.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간 흔적이 전혀 없는 거지. 이 밑으로 내려간 흔적이 전혀 없는 거고. 이 100%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해내는 거. 이게 바로 추세선에 대한 개념이라고. 내가 만든 추세선은. 이름은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지. 시장에서 얘기하는 추세선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그게 심리적 분석이라고. 심리적 분석. 요거. 투자는 투자. 스윙 뭐 이런 뭐 깔짝깔짝 먹어야 되는 거 말고 50% 100% 막 먹고 싶은 그런 투자는 심리적 분석이 좀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패를 없애기 위한 기본적 분석과 시장의 멘붕을 활용한, 그지? 위기를 이용한, 그때 역발상 투자를 통한. 근데 그 역발상 투자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상패를 막기 위해선 기본적 분석이 돼야 되고. 이해됐어?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네. 하나씩.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는 숙제는 이건 거지, 이거. 그지? 이거지, 이거. 사실. 그잖아. 이게 내가 너한테 내는 숙제잖아. A4지 한 장에다가. 이게 뭐냐, 너. 도대체. 종부선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과 청산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너는 어떤 투자, 기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라. 이게 다야, 이게. 주식에서는 항상 내가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지. 스윙을 하든, 아니면 스캘핑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기나 중장기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해. 하라는 거지. 난 동케어. 오케이, 해. 그치만,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지. 깔 필요도 없는 거고, 존중을 서로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매매법은 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1%라도 더 먹는다고. 그래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내 눈에 띄는 거는 웬만하면 모르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래서 최적의 매매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인 거지. 계속. 평생. 다만 0.1%라도 계속 높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된 이
그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저지표와 연관되어 있는 지표들, 또 내가 이평선을 추세지표로 쓰고 있는데 MACD를 뭐 매매 타이밍으로 쓰고 싶어. 이거는 조금 비추라는 거지. 겹치잖아. 네. 추세지표. 추세지표. 이건 비추, 솔직히. 그래서 타이밍적인 어떤 얘기들을 할 때 내가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채널 지표도 뭐 굳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네 매매법, 이 단기 투자에 맞는 그 매매법을 일단 기본 만들어서 수익이 뭐 다만 1%라도 나게끔 하는 그 매매법은 이미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널 주겠지. 그러면 너는 그걸 가지고 여기에 이사를 조금 더 붙이고 이사를 붙이면 살 때 좀 더 싸게 사고 팔 때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얘는 내가 단기 투자로 생각은 했지만 네. 스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중기 투자 이상으로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뭘 기준으로 너는 그런 생각을 그 종목에다가 때려 박은 거냐. 종목별로 타이밍별로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할 거야, 이건 굉장히 좀 무식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기술적 분석을 마치죠. 네. 뭐 질문 있으면 하고. 끄면 질문하겠습니다. 알았어.